네,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개장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 미국 증시 밀렸습니다. 꽤 많이 밀렸습니다. 2% 안팎의 약세 움직임을 보여줬고 또 이 연준에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해석인데요. 사실은 이 의사록이 발표되는 당일 D-Day에는 매파였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언론도 그렇고 시장 분위기도 그렇지 않았는데 해석도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 증시도 밀려 내려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시장 1% 정도 꽤 깊은 낙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 같은데요. 코스피부터 먼저 보시죠. 0.84% 하락한 2,471.82포인트 정도 선. 오늘 밀리게 되면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게 되는 건데요. 5일 이동평균선 내줬고요. 2,477포인트 정도의 20일 이평선이 있으니까 오늘 갭으로 21선을 내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한 번 빠질 때 낙폭이 좀 더 깊게 나왔었죠. 지난 금요일에는 1.4%나 하락했었는데 오늘도 만만치 않게 빠질 예정입니다. 1.08% 마이너스로 집계되고요. 805.63포인트, 이제는 800선도 위협받게 됐습니다. 오늘장 지난 금요일에 밀렸던 것만큼 밀리게 되면은 다시금 앞자리가 700선 라인세로 밀려 내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또 800선 위까지 올라왔는데, 그리고 또 안정궤도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현재 시장 분위기가 약간은 좀 야속하실 것 같아요. 코스닥도 4거래일 연속된 하락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종목도 온통 파란불 들어온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개별 종목 장세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는데 확실히 개별 뉴스 있는 종목군들만 상승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퀀텀매트릭스라는 종목이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었는데요. 이 종목도 개별 뉴스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AI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암 진단 지표를 개발했다라는 내용이 지난 금요일에 나왔었고요. 오늘까지 이거를 연속해서 상한가, 좀 전에 상한가불이 좀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15% 정도 갭상승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이준 코스메틱이 FR텍 지분 가지고 있었는데요. 팔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제이준 코스메틱이 12% 정도 오름세 나타내며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 금요일 장 마치고 나서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와서요. 그 공시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장 12% 정도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도 중간중간 개별 뉴스가 있습니다. 좀 전에 퀀텀매트릭스도 그랬고요. 펩트론이 스마트 대포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술 이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FDA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뇌혈관 치료제 같은 건데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미국에서 3상 임상시험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펩트론 7%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조금은 공통분모를 어렵지만 좀 찾아보니까 구리가 있습니다. 구리 키워드에 함께 움직이는 이구산업, 대창, 서원 이렇게 세 종목이 나란히 비교적 강한 움직임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금 꿈틀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개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구리 가격이 급등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약간씩 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구산업이 오늘장 10% 정도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대창도 비슷한 탄력 나옵니다. 9.8% 정도, 서원이 6.3% 지금 그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유난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에어부산이 한 5% 정도 오름세 출발 대기합니다. 항공주들이 전체적으로도 오르나 이렇게 해서 챙겨보니까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8월 22일 월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 주는 후반에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또 우리 증시 내에서 금통위 있으니까요. 하는 금통위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 나올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에서는 대출 우대금리 LPR 발표될 예정입니다. 8월에 대출 우대금리 과연 어떻게 될지 앞서서 금리를 한 차례 좀 인하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유난히 신규 상장 일정이
걱정이 좀 많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좀 신규 상장주들이 힘들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오늘장에서는 소카는 공모청약 시장에서 워낙에 좀 시들했던 종목이기는 한데 오늘 데뷔전 어떨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성하이텍 이렇게 두 종목이 신규 상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 이변 없이 1% 정도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먹구름 가득으로 월요일장 아침을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2470선도 이탈이 바로 나옵니다. 2460선대 초반까지 단숨에 좀 내리닫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낙폭이 1.2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462.09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서 4거래일 연속해서 밀린 것을 계산해 보면은 한 7, 80포인트, 4거래일 동안에 한 80포인트 정도 밀렸습니다. 네. 그동안 상승분을 빠르게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오늘장 20일 이동평균선도 이탈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 60일 이동평균선은 2450선대 초반에 있습니다. 현재 가격 구간과는 현재 지수 구간과 10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먼저 60일선 터치가 나오네요. 코스닥 지수 1.27% 개파락 출발하고 있고요. 803.8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0포인트 정도 내주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 딱 60일선 터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이제는 800선대 초반이 돼버렸습니다. 수급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스탠스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주에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는데도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샀죠. 그래서 이제는 환율과 수급을 좀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환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줄 수 있을까요? 현재는 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거래소 12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개인이 150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171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오늘 사게 되면은 닷새 연속된 매수 우위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지난주 후반에 각각 3천억씩 지수 밀릴 때 3천억씩 샀거든요. 과연 외국인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할지 봐야 되겠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요. 좀 전에 외국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21억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150억 정도 매수 보여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 150억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차익 비차익 거래 모두 다 매수 우위네요. 물량이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매수가 좀 있나 봅니다. 62억 원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프로그램이 순매수입니다. 오랜만인데요. 아침부터 이렇게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를 활용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55억 원 코스닥에서는 프로그램 매수 잡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 업종이 많습니다. 뚜렷하게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줄을 좀 세워봐야 되겠죠. 가장 많이 밀리고 있는 섹터입니다. 전기전자네요. 1.62%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지수에 부담이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지수가 1.62% 하락, 하이닉스 많이 밀립니다. 2.5% 정도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의료정밀입니다. 의료정밀 1.4%가량의 약세, 그리고 서비스업 섹터도 비슷하게 밀리고요. 섬유유복, 제조, 종이, 목재 순으로 고르게 1%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상승 섹터는 없습니다. 전업종 하락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 전기전자가 많이 밀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이닉스 낙폭 말씀드렸죠. 톱10 가운데서도 하이닉스가 가장 부진합니다. 현재 2% 넘게 밀리면서 94,2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다시금 또 6만 원 선 테스트 들어갑니다. 이제는 좀 그만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이 6만 원 선 언제 벗어날까요? 6만 100원입니다. 1.3% 전거래일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한 700원, 800원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를 연속해서 삼성전자 하락하는 모습 가운데 6만 원 선 테스트 들어가 있습니다. 두 종목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에도 꽤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뭐 좋은 게 없습니다. 네이버도 2% 정도 밀리고 카카오도 비슷하게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2차전지 쪽에 LG에너지솔루션, LG와 삼성 SDI도 나란히 2% 가까운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톱10 가운데 오르는 종목이 없고요. 11위권의 셀트리온이 그나마 대형주 가운데선 좀 눈에 띕니다. 0.5% 정도 상승세 보여주면서 강보합권 가량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데 바이오가 대안이 되지려나요? 현재 1위부터 10위까지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바이오 몇몇만 아주 희미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인데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 100원 정도 올랐다가 100원 정도 빠졌다가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HLB가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부진합니다. 급락 없이 1에서 2% 정도 고르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조정받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이 2,000개가 넘어갑니다. 지금 2,036개 종목 하락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은 263개 종목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장 특징주 짚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출발합니다. 오늘은 상승 하락 좀 두루두루 특징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원지 전문가부터 봐주시죠. 네, 오늘 엔터주들이 그래도 뭐 선방하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블랙핑크가 성공적으로 컴백했다는 소식에 지금 오늘 주가는 YG 엔터 1.3% 정도 강세 나타내고 있고, SM도 지금 SM 강세였는데 하락으로 좀 돌아섰고요. 하이브는 약세, JYP는 또 약세인데 YG 개별적으로만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뭐 전체적으로 지수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같은 엔터 업체라도 개별적인 뉴스 있는 것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 섹터 맞습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님. 네, 다 빠지는데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지키는 쪽이 가스 관련주들 같아요. 그래서 뭐 GSE도 지금 4%대, 네, 그 대성에너지도 좀 올라가고 있고, 대성산업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제 천연가스와 관련 그 가격이 어쨌든 유럽 쪽에서 러시아가 가스관 또 잠글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들을 타면서 미국 쪽에는 지금 가스가가 뭐 사상 최고치까지 또 올라왔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좀 치솟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이 이제 피크를 만들기 위한 이제 고점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가스 쪽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트레이딩 정도로 접근을 하시고, 특히 이제 오늘처럼 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작은 종목들이 테마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장이 또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오히려 이제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 너무 시세 연속성을 믿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눈치 보기를 하시면서 트레이딩 형태로만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봤습니다. 최원지 전문가님. 예, 오늘 풍력 관련 업체들도 주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CS 베어링은 아까 조금 상승세가 강했는데 약 1%대로 상승세가 좀 내려왔고요. 삼강 MT는 여전히 지금 강세입니다. 0.5% 정도 강세 나타나고 있고, CS 인드는 지금 약세, 동국 SNC도 약세인데, 일단은 뭐 요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인 시장이 또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종목별로도 업종별로도 등락이 조금 같은 업종 내에서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급에 의해서 뭐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오늘같이 시장이 약할 때 강세 종목 같은 경우는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더 밀려 내려올 수도 있다. 뭐 추경 매수는 철저하게 삼가하자. 오늘 시장 조금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좀 시세 엇갈리는 종목군들이 많네요. 그래서 풍력 같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삼성전자를 좀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11선을 또 이탈을 했습니다. 11선을 이탈을 하고 지금 6만 원 단을 일단 저가 부근에서 한 번은 깼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또 오늘 저가 이제 그 59,900원인데 그쪽으로 이제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뭐 시세를 좀 이끌고 59,000원까지는 또 금방 내려올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시장이 지수 반등이 좀 나오려면 삼성전자 반등이 좀 나와야 된다는 부분들,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삼성전자의 시세가 지금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 가지고 당분간,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잭슨홀 미팅이 끝날 때까지는 이제 상당히 좀 이제 보수적인 관점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움직임 계속 예의주시해봐야 되겠다 의견 주시네요. 이어서 최원지 전문가님. 오늘 원전주들도 시세가 좀 엇갈리고 있네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나마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한전기술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전 KPS라든가, 중소형주인 포송파워텍, 일진파워, 우진, 조금 전부 다 약세. 오늘은 업종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매수세가 종목별로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계속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망하려는 심리가 좀 강해서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오르는 종목들은 철저하게 관망이다. 오늘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섹터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 원전에서도 확인이 되군요.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몇몇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짚어주시는데, 이어서 신계수 전문가님. 네, 전기차 쪽에 보니까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오늘 시간 좀 빠지셔야 했지만 또 강하게 또 이제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쪽에 이 소재주의 대장주인 포스코 케미칼 지금 1%대 상승권까지 올렸고요. LNF 같은 경우에도 좀 빠져 시작했는데 금방 또 양봉을 또 만들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지금 양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빠져 시작하는 날, 이런 대장주들이 양봉을 만든다는 뜻은, 이제 저가 매수세, 대기 매수세가 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2차전지 쪽에는 요번에, 시장 조정이 좀 들어오면서 종목들이 눌릴 때, 같이 좀 이렇게 매수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제일 첫 번째 섹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시장 반등이 나올 때는 아마 시장을 또 이끌어가는 그런 섹터가 될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시세가 상당히 좀 좋았고 증권사 리포트들도 상당히 좀 이제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는 LNF라든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또 제가 또 아침에 또 추천드렸던 첨보라든가 또 이제 동화기업도 요즘에 올라왔다 지금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유력한 소재주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관심을 한번 저가 매수 기회로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좀 오르는 종목군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2차 전지 중에서도 오늘은 일제히 다 오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장 전반으로 좀 밀리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원주 전문가 엔터섹터 그리고 풍력 원전주들 짚어봤고요. 신기수 전문가 가스,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 그리고 삼성전자의 움직임 포착해봤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또 그 밖의 종목군들 힘이 다소 엇갈린다.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큰 그림, 지금 밑그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 건지. 원달러 환율이 거침이 없습니다. 1335원입니다. 1335원. 전거래일 대비로 9원이나 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지수는 저점을 빨리 잡지를 못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2450선대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좀 전에 21선 이탈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출발했는데 61선 언저리까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1, 2포인트 정도 더 밀리면 61선도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801포인트입니다.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지금 801포인트 장중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상황, 800선 이탈이 임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오늘 아침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을 못 잡고 흘러내릴까요? 아니면 장 초반에 이렇게 약하면 또 후반에 나아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오늘 만약에 좀 돌아서더라도 결국에는 저는 이번 주는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만약에 후장에 돌아서더라도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면은 매도 관점에 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2450은 당연히 어느 정도 좀 열어둬야 된다. 이번 주 내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지 재료들이 우호적이지 않아요. 시장에서 지금 잭슨홀 미팅도 있고 좀 대기하고 있는 좀 뭐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 좀 있는 만큼 코스피 기준으로는 2400, 2400까지도 어느 정도는 조금 계속적으로 열어놔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시장이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으로도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1335원 돌파해서 또다시 최고점을 경신을 했고,
일단은 달러 강세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8을 넘어선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그 원달러 환율 시장도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도 소폭 팔고 있는데 1,350원 넘고 그러면은 매도 규모가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좀 철저하게 좀 관망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규수 전문가님은 오늘 아침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아침 분위기가 뭐 그냥 예상했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코스피가 이번에 이제 심하게 빠지면 2,400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아침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그 S&P 500이 4,100까지 빠지면은 그럼 코스피는 당연히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아마 이제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후에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러긴 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저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시장이, 내년도에 대해 가지고 비둘기파적이라고 목요일 날은 평가를 했다가 금요일 날은 또 갑자기 또 이제 매파적이라고 또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이 이제 좀 빠질 핑곗거리를 찾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그 매도 심리를 좀 악화시키는 이런 구간에서는 생각보다도 폭이 좀 깊은 하락들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2,400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아침에 제가 전략 드렸듯이 현금화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장에서 상승 종목이 200여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은 천연가스, 원전, 국제유가, 그리고 곡물비료 이런 종목입니다.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종목군들이실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한창일 때 그때 움직였던 종목군들입니다. 벌써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6개월이 다 와갑니다. 오는 내일 모레죠. 24일 되면은 딱 6개월이 된다고 하는데, 또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이 있답니다. 이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좀 또 대규모의 침공이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들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워낙에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생화학 무기전 또는 또 핵 관련된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스, 지금 노드스트롬 일부 가스관을 또 일시적으로 잠궜다라는 보도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군도 좀 보겠습니다. S-오일이 최근에 연일 양봉을 기록하면서 바닥에서 올라갑니다. S-오일 현재 1.17%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95,000원권 기록합니다. 또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내용인데,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지분 늘렸다. 그리고 한 50% 정도 지분을 들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S-오일 계속 바닥권 내에서 올라가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천연가스 쪽으로는 GSE가 지금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속성을 일정 부분 좀 확인시켜주고 있는 상황. 대성에너지도 2% 정도의 오름세에 띄고 있습니다. 에너지 쪽부터 좀 나눠서 볼게요. 최원재 전문가님, 지금 국제유가나 천연가스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연속성이 좀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번 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S-오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지수가 약하니까 더 상승 체감폭은 더 커 보일 수도 있고, 좀 따라가고 싶은 욕구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지금 따라가는 건 아닌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이 유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S-오일 같은 경우는 좀 계속적으로 저번 주에 좀 어느 정도 바닥 확인한 것 같으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대신 빠질 때만 좀 접근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고, 다이렉트로 V자 반등은 좀 나오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천연가스는 오늘 재료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일단 노드스트림을 약 3일 동안 일시적으로 잠글 것이다라는 소식에 오늘 GSE도 강세,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도 강세인데, 역시 그쪽에 단기적인 뉴스에 조금 주가는 좀 일비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지수도 약하니까 이쪽으로 좀 단기적으로 자금이 좀 쏠려서 매수 모멘텀이 좀 강화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뭐 이쪽에 천연가스에 대한 접근은 그냥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을 보고 있고, 펀더멘털로 접근하려면 그냥 S-오일로 접근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자재 쪽에서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요, 원재료 수입 가격 상승에 이 가공식품 물가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 곡물 수입 가격의 오름세를 나타낼 거다라는 이야기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효성 OMB가 3% 정도의 플러스권이고요. 한일사료가 5%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해화학도 3% 정도의 상승권, 조비, 우성, 경록 다 오름세 탄력적이고요. 보려산업이 또 8% 넘게 급등을 하면서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매기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곡물, 비료, 사료 쪽 봐주세요. 예, 오늘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사료주들 뭐 한탁 같은 경우에 뭐 18%, 고려산업 뭐 8%, 대주산업 6%, 한일사료 뭐 5% 뭐 이렇게 오르고 있고, 비료주들도 뭐 효성 OMB, 남해화학 다 오르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은 분명히 이번 가을 겨울로 가면서 특히 이제 더 비싸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예, 그리고 이런 어떤 곡물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되려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소가 좀 안 될 걸로도 다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주가가 계속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권에 있는데, 4월 달에 쭉 올랐다가 고점 찍고 나서 빠지고 있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건데, 이 반등이 그러면은 곡물가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도 같이 계속해서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특히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 전체가 지지부진할 때 갈 데 없는 매기가 뭐 한일사료니 대주산업이 전부 다 보면 10,000원짜리 이하짜리거든요. 한탑이 지금 20%까지 올라가는데 이 종목 지금 2,300원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종목들로 이렇게 쏠린다는 뜻은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좀 정상화되는 구매에서 이런 종목들에서 매기가 빠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오히려 좀 비중을 좀 줄이고, 오늘 같은 날 단기적으로 좀 매기 쏠림의 현상이다. 그래서 곡물 가격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간다 안 간다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 정도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조선 기자재 쪽 보겠습니다. 상당히 탄력적으로 계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도 몇몇 종목은 하락 전환이 되기는 했네요. 한국화본 보겠습니다. 1% 정도의 오름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화인텍도 0.77% 정도 상승권 내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삼강 MNT나 세진중공업이다, 이쪽은 밀리기는 하는데 1% 안팎으로 많이 안 밀립니다. 비교적 양호한 움직임을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 대비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조선 대형주들 쪽으로는 파란불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조선 기자재가 그래도 좀 버텨주려는 흐름인데요. 최원주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대형주다 보니까 조선주가,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 자체로는 지금 움직이기가 조금 버거운 모습이고,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많이는 안 밀리지만은 그래도 그냥 소폭 약세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역시 부품 업체들, 태광, 성광밴드, 그다음에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이런 쪽으로는 조금 어떻게 본다면 좀 중소형주 위주다 보니까 지수의 움직임하고는 좀 별개로 갈 수 있다. 이번 주에는 철저하게 종목별 장세 좀 나올 것이고, 작은 종목에서의 수익이 좀 수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수가 이제 이쪽으로 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적도 당연히 향후의 실적도 우호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대부분인 만큼 이쪽 조선 기자재 업체, 뭐 부품 업체 이쪽으로의 상승은 지금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뭐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고점에 저는 와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선방이 주기는 하지만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셔서는 안 되고, 또 수익 내고 계시는 분들만 좀 예의주시해서 시세 보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틈새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에클론, 그리고 펩트론, 한국 유니온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클론이 상당히 강하네요. 지금 12% 정도까지 양봉을 길게 좀 뽑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클론은 어떤 뉴스 때문일까요? 단기에 좀 박셀바이오나 이런 몇몇 종목군들 관심 받았었는데,
신기수 전문가님이 또 이쪽은 하회 모멘텀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그래도 제약바이오 중간 오르는 종목분들이 눈에 띕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제약바이오 쪽에는 이제 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시장 전체가 좀 이제 많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다들 뭐 이제 아직까지 시세가 많이 안 붙고 있지만은 요즘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박셀바이오도 시세가 죽지를 않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하회를 2개나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또 ST큐브도 지난번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시세를 줬던 종목들이 많이 안 빠진다는 부분. 예, 오늘 같은 날, 지금 이제 그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면역 항암마키하고 그 다음에 아마키하고 2군데 출전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그냥 견조한 조정권에 있습니다. 예,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은 셀트리온이 뭐 지금 현재 뭐 약간 오늘은 뭐 좀 빠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양봉을 내고 있고 아마 21선 정도는 뭐 지켜주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셀트리온 쪽에 삼형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한은 지금 조정 구간입니다. 셀트리온은 이게 하락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하회 모멘텀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그 하회 모멘텀을 뭐 타고 있는 뭐 이제 뭐 유럽 종약학회 보니까 뭐 에이비온, 네오 이뮤텍 또 뭐 레우캠 바이오, NK맥스, HLB 이런 쪽도 지금 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 같은 걸 추적을 하시면서 저는 이번에 그 장이 좀 소강 상태였다가 반등이 나올 적에 시장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끌 만한 쪽이 이제 전기차하고 그 바이오하고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는 좀 모아가야 되는 그런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께 전기차 그러면 바로 또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바이오하고 2차전지 좋게 본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포스코 케미칼이 좀 전에 뭐 특징주에서도 점검해 주셨지만은 장 초반에 마이너스 구간으로 마이너스 2% 정도로 밀려내려면서 출발했는데 지금 상승 전환 만들어내고요. 양봉 그래서 커지고 있습니다. 5일 이평선까지 지금 회복되는 16만 원 선 부근의 흐름이고 여기에다가 코스모 신소재, 셋업체 중에서는 LG화학이 가장 먼저 돌려놓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랑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2차 전지에 내놓으라는 종목군들은 양봉입니다. 낙폭을 만회하거나 혹은 시가보다는 지금 위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 전지가 좀 역전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신규 전문가님, 이쪽의 오늘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2차 전지 쪽에는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대기 매수세가 있는 거죠. 이제 장중에 빠지면 양봉이 나온다. 이 얘기는 대기 매수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이제 수주가 이게 보통 건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세가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이 재차 또 하락을 하게 되고 조금 이제 깊은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2차 전지 쪽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조정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이격이 많이 벌어진 쪽은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매수는 조금 너무 공격적인 매수가 될 것 같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눌려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매수를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종목별로 좀 조정 구간에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수는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시장 조정이 들어오기를 좀 더 기다린다면 어쩌면 조금 더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종목군도 체크해봤는데 오늘 공모청약을 맞이한 종목이 2종목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시세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쏘카입니다. 쏘카 어려운데 결국에는 그래도 원래대로 상장은 진행을 했습니다. 워낙에 공모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낮았었죠. 희망 밴드가 3만 원대 중반에서 4만 원대 중반이었는데 2만 원 선 후반으로 잡혔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공모가였는데 현재는 공모가 부근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28,000원 공모가에서 시가기준가 잡혔고요. 현재 28,150원이니까 그 부근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쏘카는 또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 차량 모빌리티 공유 관련된 그런 업체인데 오늘 현재 시세는 28,1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성 하이텍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신규 상장했고요. 정밀 산업 부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은 생소한 사업 정밀 기계 부품 쪽 납품한다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공모가 9,000원이었고요. 현재 시가기준가 13,000원에 형성돼서 이것을 13% 상회한 14,700원 거의 15,000원 부근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한 2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